자, 우리가 이제 1강에서 2선 분포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했고요. 표를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 이제 그 뒤에 강에서, 지난 강이죠. 지난 강에서는 이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그 작업을 이제 동시에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문장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표로 표현을 하고요. 그 표를 해석해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는 과정 유형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번을 보면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입니다. 여러분들 2, 3 분포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변수, 확률 변수 x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일단은 기반이 되셔야 돼요. 여기서 x라고 하는 것은요,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요, 동전 두 개 던졌을 때 앞면의 개수가 바로 x입니다. 그럼 x가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부터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최선의 상황까지 가장 동전 두 개 던졌을 때 앞면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빵개 나올 수 있죠. 일단 단위 좀 쓸게요. 그 다음에 한 개 나올 수도 있죠. 또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죠. 최선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일단 먼저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확률. 근데 동전 던지기 굉장히 좀 많이 했죠. 동전을 두 개 던졌을 때 앞면의 개수가 빵개라고 하는 것은 앞면은 빵번 나오고요. 뒷면은 두 번 나와야 될 겁니다. 동전 두 개 던졌으니까요. 그 다음 순서 배열까지 갈게요. 앞면 빵개, EC형으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앞면이 한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당연히 뒷면도 한 개라는 뜻이죠. 앞면 하나, 뒷면 하나라는 뜻입니다. 앞면 하나, 뒷면 하나. 그러면 앞면 하나, 2분의 1을 째고, 뒷면 하나, 독립시행입니다. 그 다음에 앞면 가지고 쓸게요. 이렇게. 앞면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게 H 하나, T 하나 이 뜻입니다. 이거는 H 없고요. T만 두 개 뜻이고요. 이것은 H만 두 개라는 뜻이죠. 그러면 2분의 1의 2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의 0제곱. 앞면 두 개니까요. 2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계산하게 되면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확률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평균 분산 계산하는 건 문제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평균 계산은요. 곱하고요. 0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1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2 곱하기 4분의 1. 해서 계산 결과가 지금 1이 나오고요. 그럼 분산은요. 일단은 제곱해서 평균 그려야 되겠죠. 이 제곱의 x 제곱의 평균. 그럼 0의 제곱 4분의 1. 1의 제곱 4분의 1. 2의 제곱 4분의 1. 해서 아까 그 평균의 제곱을 빼서 계산하시면 이게 4분의 2가 나오고요. 표준 편차는요. 분산에다가 루트만 쳐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185번 보면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100원의 상금을 준답니다. 어떤 이 게임의 규칙이에요. 그런데 이 시행에서 받은 상금 액수입니다. 여기서는 x가 무엇이냐면요. x가 상금의 금액인데요. 상금의 금액, 상금의 액수입니다. 상금의 액수.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 100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면 상금이 최악의 상황에서 빵원도 나올 수 있어요. 전혀 이제 상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0원도 우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요, 상금을 몇 원 받을 수 있냐면 100원도 받을 수 있어요. 100원도. 그 다음에 상금을 최선의 상황에서는 200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요,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못하겠다고 치면요, 동전을 두 개 던지는 상황을 다 써보세요. 동전을 두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황은요, 최악의 상황에서 앞면 없고요, 뒷면만 두 번 나올 수도 있고요,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나올 수도 있고요, 앞면 두 번 나올 수 있죠. 이런 세 가지 상황이 가능할 겁니다. 동전 두 개 던졌을 때. 그러면 이때는요, 상금은 우리는 얼마를 얻어냅니까? 빵원으로 얻어내겠죠. 이때 상금은 얼마를 얻어내겠어요? 앞면이 나온 것만큼 100원을 주기로 했으니까 앞면 하나 나오죠. 그럼 여기서는 100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면이 두 번 나오면요, 앞면당 100원씩 걷기로 했으니까 200원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확률은요, 방금 전에 확률 다 계산해놨죠, 그죠? 이게 바로 즉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이니까 평균 계산하라고 한다면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산 계산하라고 한다면요, 제곱해서 곱한 다음에 아까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될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x의 기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만 계산하면 되겠지만, 여러분들 산수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일단 이 표 작성까지만 해드릴게요. 188번 보면
동전을 4개 던져서요. 앞면이 2개 나오면 동전이 여기서 이제 x라고 하는 것은 이 금액의 기대값, 금액의 기대값 평균입니다. 금액. 그럼 여기서 금액을 우리가 x라고 동일하게 둘게요. 금액을요. 그러면 동전을 4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동전을 4개 던졌을 때 앞면이 없고요. 뒷면만 이렇게 4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면 하나, 뒷면 3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앞면 2개, 뒷면 2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앞면 3개, 뒷면 하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앞면만 4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전을 4개 던졌을 때의 모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얼마를 주기로 했냐면요. 100원을 준답니다. 1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100원을 주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이때는 마이너스 100원을 한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앞면이 4개 나오거나 1개도 나오잖아요. 앞면이 4개나 빵개면. 앞면이 4개나 빵개면. 요때라고 한다면 얼마를 얻는 거냐면요. 500원을 받기로 합니다. 이때는 플러스 500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은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답니다. 즉 여기는 0원이라고 있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 금액에 대한 표를 쓸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익숙치 못한 상황에서 바로 이 표를 작성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상황을 다 설정하겠더라고요. 이때 금액은 얼마나 나올 수 있죠? 최악의 상황에서 마이너스 100원도 나올 수 있죠. 마이너스 100원. 그럼 얼마도 나올 수 있죠? 0원도 나올 수 있죠. 0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금액 단위 쓸게요. 그 다음 얼마도 나올 수 있냐면요. 500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그때 이제 확률만 우리가 계산하자고요. 확률은요. 마이너스 100이라는 얘기는 이 뜻이죠. 즉 동전을 4개 던졌을 때 앞면 2개, 뒷면 2개. 즉 2분의 1에 앞면 2개, 뒷면 2개.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순서 배열. h 가지고 쓸게요. 42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마이너스 100원에 대한 확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면, 그러니까 0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앞면 하나, 뒷면 3개. 즉 앞면 하나, 뒷면 3개가 앞면 2분의 1에 1제곱, 뒷면 3개, 2분의 1에 3제곱, 그 다음에 40 되겠죠. 순서 배열.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앞면 3개, 뒷면 하나. 즉 2분의 1에 3제곱, 앞면 3개, 뒷면 1개, 그 다음에 순서 배열 43. 이게 바로 0원에 대한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500원은요. 이렇게 되면 500원을 얻는답니다. 앞면이 빵개거나 즉 2분의 1에 0제곱, 2분의 1에 4제곱, 순서별 앞면 가지고 쓸게요. 40. 이거나 또는 앞면만 4개, 즉 앞면 4개, 뒷면 빵개, 순서별 44. 자, 이렇게 해서 이 확률, 그러니까 해석을요. 여러분 처음부터 표 작성하기는 힘드니까요. 동전을 4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모두 다 설정해두고 거기에서 금액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를 표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1번을 보면요. 좀 띄워볼까요? 자, 201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입니다. 눈. x라고 하는 것은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입니다. 눈. 그러면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은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2가 나올 수도 있고 3, 4, 5, 6이 나올 수도 있죠. 결국은 이 x값은 뭐 바로 표를 작성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네요. 자, 이때 확률 쓸게요. 그러면 확률은 주사위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 얼마죠? 6분의 1이죠.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죠. 3도 6분의 1이죠. 4도 6분의 1이죠. 5도 6분의 1이죠. 6도 6분의 1이죠. 그럼 우리가 이 표 x에 대한 평균이라든지 x에 대한 분산 해석이 분명히 가능할 거예요. 그죠? 근데 최종적으로 뭘 보라고 했냐면요. 평균 계산해보면 여러분은 계산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평균 값이 얼마 나오냐면 2분의 7이 나올 겁니다. 분산도 물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뭘 보고 있냐면 4x-1의 평균 요구했죠. 그럼 우리가 굳이 4x 빼기 1을 해석할 필요 없어요. x만 해석하면 평균에 소개되죠. 4 끄집어 나가고요. 상성 분리가 되죠. 이렇게. 얘가 지금 2분의 7이니까 최종 답변이 이제 얻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203번 보면 주사위 2개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차를 x라고 합니다. 여기서 x라고 하는 건요. 주사위 2개의 눈의 차가 바로 x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요. 1하고 6처럼 나오게 되면 두 눈의 차가 5가 나올 수도 있고요. 2하고 4처럼 나오면 2하고 5처럼 나오면 두 눈의 차가 2, 6처럼 나오면 두 눈의 차가 4가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3하고 6이라고 한다면 두 눈의 차가 3이 나올 수 있죠. 그럼 두 눈의 차는요. 두 눈의 차는 바로 한번 써볼게요. 두 개가 똑같다고 한다면요. 차가 0이 나올 수도 있고요. 1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 2가 나올 수도 있고요. 3이 나올 수도 있고요.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요. 6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주사위 두 개 던졌을 때 아무리 작게 나와도 1이고요. 아무리 크게 나와도 6이다 보니까 결국 차는 최대 많아봐야 5까지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확률 분포표를 해석을 해보면 두 눈의 차가 0이라는 뜻은요. 두 눈의 차가 0이라는 얘기는 두 눈이 서로 같다는 뜻이죠. 그러면 1, 순서상 쓰면 1, 2, 3, 3, 4, 4, 5, 6, 6처럼 몇 가지 경우, 6가지 경우 나오죠. 주사위 두 개 던졌을 때는 총 경우의 수 36분이고요. 두 눈이 같다는 뜻일 겁니다. 그럼 여기는 6가지. 자, 그럼 두 눈의 차가 1이 나오려면요. 1, 2, 2, 3, 3, 4, 4, 5, 5, 6. 그 다음 순서 바뀌어서 2, 1, 3, 2. 1, 2하고 2는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4, 3, 5, 4, 6, 5처럼 몇 가지, 10가지 나오죠. 확률은 36분의 10이 될 거예요. 자, 두 눈의 차가 2라는 얘기는요. 1, 3, 2, 4, 3, 5, 4, 6, 그 다음 순서 바뀌어서 8가지 나오겠죠. 그럼 36분의 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눈의 차가 3이라는 얘기는요. 1, 4, 2, 5, 3, 6, 그 다음 순서 바뀌긴 해서 3가지 더 나오겠죠. 6가지. 즉 36분의 6이 되겠고요. 두 눈의 차가 4가 나오는 경우는 1, 5, 2, 6, 순서 바꿔서 2가지 더 있죠. 4가지. 36분의 4. 그 다음 두 눈의 차가 5라는 경우는 1, 6, 그 다음에 순서 바꿔서 6, 1, 2가지가 있죠. 36분의 2. 해서 요 확률이 총 다 해서 1이 되는지 확인해보면 여러분들이 맞았는지 틀린지 확인도 되겠죠.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작성이 되면서 평균 분산이 계산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5번에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져요. 주사위를 6번 던져요. 아니면 주사위 6개를 던진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주사위를 6개 던져서 짝수의 횟수와 홀수 횟수의 차를 제곱시킨 값을 지금 x라고 뒀네요. 조금 지금 해석하기 좀 어렵게 나왔죠. 그러면 주사위 6개 던져서 짝수가 몇 번 나오고요? 짝수가 빵번 나오고요. 홀수가 만약 6번 나온다고 한다면 주사위 6개 던졌는데 짝수가 한 번도 안 나오고 홀수가 6번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짝수 빵번 홀수 6번이라고 한다면 두 눈의 차는 6이 될 테고요. 그래서 제곱하면 36이 될 테죠.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짝수가 한 번 나오고요. 홀수가 5번 나올 수도 있죠. 또 짝수가 2번 나오고요. 홀수가 4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짝수가 3번 나오고요. 홀수가 3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짝수가 4번 나오고요. 홀수가 4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홀수가 2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짝수가 5번, 홀수가 1번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짝수가 6번, 홀수가 빵번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확률 분포표를 바로 작성하기 좀 힘들어서 일단 모든 상황을 다 한번 설정을 해놨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짝수가 빵번이고 홀수가 6번이니까 횟수의 차이는 6이죠. 그놈을 제곱할 거니까 36이 나오네요. 이건 얼마 나옵니까? 차는 4죠. 4를 제곱할 거니까 16 나오죠. 이때는 x가 36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때는요, x가 차가 4니까 제곱하면 16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때는 차가 2니까 제곱하면 4가 나오는 상황이고, 이때는 차가 빵이죠. 0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때도 차가 2니까요, 2의 제곱, 4가 나오는 상태고요. 이때는 차가 4니까요, 제곱 16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때는 차가 2니까 제곱하면 36. 이렇게 해서 x가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얼마나 나올 수 있냐면 0이 나올 수도 있죠. 얼마나 나올 수 있냐면요. 0이 나올 수도 있고요. 4가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4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면 요거 4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가 나올 수도 있냐면요. 이렇게 하면 16이 나올 수도 있죠. 16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얼마가 나올 수도 있냐면요. 이렇게 하면 36이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x가 가능한 표는 총 4칸의 표가 될 겁니다. 그럼 이때 확률을 계산할게요. 이 빵. 결국은 짝수 3번, 홀수 3번이에요. 동전 던지기를 6개 한 것과 비슷하죠. 짝수, 주사위 던져서 짝수 확률 2분의 1입니다. 이게 짝수 3번, 홀수 3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짝수 2분의 1, 6분의 3이라고 정확하게 쓸까요? 6분의 짝수 6분의 3, 3번 나오죠. 홀수도 6분의 3,
세 번 나오죠. 그 다음 순서별, 짝수 가지고 순서별 할게요. 그러면 여기 6, C, 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가 될 수 있는 경우는요. 짝수 2번, 홀수 4번이나 짝수 4번, 홀수 2번이죠. 짝수 2번, 짝수 2번, 홀수 4번. 즉, 짝수 6분의 3, 2번. 그 다음 홀수 6분의 3, 4번. 짝수 가지고 순서별 쓸게요. 그럼 6, C, 2가 되겠고요. 또는 짝수 4번, 홀수 2번. 짝수 6분의 3, 4번. 홀수 6분의 3, 2번. 순서별 6, C, 4. 이렇게 써지겠고요. 마찬가지로 16이라는 경우는 x가 16 나왔다는 얘기는 짝수 1번, 홀수 5번. 바로 쓸게요. 짝수 1번, 홀수 5번. 순서별 61. 또는 짝수 5번, 홀수 1번. 짝수 5번, 홀수 1번. 65. 36이 되는 경우는요. 짝수 빵번, 홀수 6번. 짝수 빵번, 홀수 6번. 60 순서별. 또는 짝수 6번, 홀수 빵번. 짝수 6번. 홀수 빵번 순서별 60. 자, 이렇게 해서 4칸의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분산 계산하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겠죠. 결국은 마찬가지로 이 확률 분포표에 대한 평균과 분산 해석은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x의 가능성과 그때의 확률을 여러분들이 좀 잘 표현해 주셔야 돼요. 실수하지 않도록. 자, 다음에 228번 볼게요. 이제 공을 뽑기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뭐 경우의 수부터 계속했었죠. 가장 흔하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바로 동전 던지기, 그 다음에 주사위 던지기, 그 다음에 공 뽑기 그런 경우. 228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X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흰 공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2개하고 검은 공이 5개 들어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흰 공도 뽑고요, 검은 공을 뽑을 텐데 그러니까 공을 2개를 꺼낼 텐데 주머니에 남아있는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의 차랍니다. 해석이 좀 어려우면요. 여기서 2개 뽑는 상황을 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2개를 뽑았을 때 흰 공만 2개 나올 수도 있고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흰 공, 검은 공만 5개 이렇게 2개를 뽑았을 때 이렇게 검은 공만 2개를 뽑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거나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남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으면 남은 상황은 이런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검은 공만 2개 뽑으면 남은 상황은 이런 상황이겠죠. 그럼 결국은 남아있는 흰 공과 검은 공의 차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흰 공과 검은 공의 차는요, 잠깐만요. 그죠, 5가 되겠죠. 이때는 x가 5가 될 테고요. 이때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4개니까 차가 3이 되겠죠. 이때는 흰 공 2개, 검은 공 3개니까 차가 1이 되겠죠. 그럼 결국은 x가 가능한 최악의 상황부터 쓸게요. 최악의 상황은 1이고요. 그 다음에 3이고요. 5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확률을 그대로 쓰면 남아있는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의 차가 1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뽑았다는 얘기예요. 즉 5개 중에서 7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7개 중에서 2개 뽑죠. 7C죠. 분해 어떻게 뽑아라? 검은 공만 2개 뽑아라 그 뜻이에요. 검은 공만 2개 뽑아라. 흰 공은 뽑지 말고요. 2C형. 검은 공만 2개를 뽑아라. 5C.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X가 3이라는 얘기는요. 처음에 이렇게 뽑았을 때. 즉 처음에 뽑을 때 7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는 흰 공 하나 2C, 검은 공 하나 5C. 자, 이렇게 뽑으면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공의 개수의 차가 바로 3개가 될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5도 가능한데요. 그때 무슨 상황이냐면 처음에 이렇게 뽑으면 즉 7C 2분의 흰 공 2개만 뽑아라. 즉 2C, 검은 공 뽑지 말아라. 5C요.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면서 확률에 이제 분포표가 작성이 되고 이제 평균 분산이 원활하게 계산이 되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3번도 한번 볼게요. 233번 보면 검은 공 2개하고 흰 공 3개가 들어있답니다. 흰 공부터 쓸게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한 개씩 꺼내고요. 아까와 다르게 아까는 동시에 2개 끄집어냈죠. 그럼 컨비네이션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한 개씩 꺼냈어요. 그럼 단순한 곱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또 차이점 뭐냐면 여기서 한 개씩 꺼내면 이제 버린답니다. 버린대요. 종속의 상황이죠. 자, 거기까지 보면 비법원 추출.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흰 공 2개가 나올 때까지의 시행 횟수랍니다. 흰 공 2개가 나올 때까지의 시행 횟수. 그러면
운이 굉장히 좋으면요, 바로 흰공 2개가 바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뽑고 또 뽑았는데 흰공이 연속해서 2개가 나오면 2번 만에 우리는 이 게임을 끝내겠죠. 그런데 어떻게 될 수 있냐면 흰공은 그러니까 검은 공 하나 뽑고요, 흰공 2개를 뽑으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3번 만에 이 게임을 중단할 수 있을 겁니다. 3번 시행을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검은 공을 2개 뽑고요, 흰 공을 2개 뽑아내면 즉 4번 만에 이 게임을 끝낼 수도 있겠죠. 4번 만에. 그런데 만약에 검은 공을 3번 뽑고 흰 공을 2개 뽑으면 5번 만에 할 수 있는데요. 검은 공 어쨌거나 2개까지밖에 없으니까요. 결국은 상황은 여기서 흰 공을 2개 끄집어내는 상황은 총 3가지 상황이 가능할 겁니다. 흰 공 2개를 끄집어내는 상황은. 그럼 이때는 몇 회예요? 2회죠. 2회 만에 이렇게 끄집어낸 겁니다. 이때는 3회 만에 끄집어낸 거예요. 흰 공 2개를. 이때는 4회 만에 흰 공 2개를 끄집어낸 겁니다. 이제 우리가 확률을 좀 잘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서 비보건 추출이기도 하고요. 또 순서 배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할게요. 이때 확률은 처음에 흰공 뽑아라, 그 다음 흰공 뽑아라. 처음에 흰공 뽑겠습니다. 5분의 3. 그 다음에 또 흰공 뽑겠습니다. 하나 버려뒀죠. 그 다음 또 흰공 뽑겠습니다. 4분의 2가 되겠죠. 여기 확률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여기에서 3회 만에 흰공을 2개를 끄집어내려면 마지막은 분명히 흰공으로 지금 뽑아줘야 돼요. 마지막에. 이때 이 2개는요, 순서가 바뀌어도 좋고요. X5 해도 좋고요. 또는 5X5 해도 좋죠. 어쨌거나 마지막 5가 돼야 되는데 이것의 순서별은 바뀌어도 좋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5부터 할게요. 처음에 X 뽑아세요. 5분의 2. 그 다음에 동그라미 뽑으세요. 5분의 4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뽑으세요. 3분의 2가 되네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순서가 바뀌어도 좋다고, 이 2개는요. 즉, 얘는 이렇게 돼도 좋다고요. 어차피 동그라미는 마지막 동그라미 고정입니다. 5x5여도 좋다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 비법은 추측을 하지만 얘네 정도의 순서 배열은 가능하니까 이 순서 배열 우리가 굳이 하나씩 하지 않았잖아요. x하고의 순서 배열, x하고의 순서 배열을 5로 볼게요. 동그라미 하나, x 하나의 순서 배열 몇 가지죠? 2c 1이 되겠죠. 2c. 여기에 2c 1배를 해주면 될게요. 앞에다 써요. 이제 순서 배열입니다. 순서 배열.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XX5를 뽑아내는데 어쨌거나 5는 마지막에 5를 뽑아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것 정도는 순서가 바뀌어도 좋아요. XX5는 순서가 바뀌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만 계산해보면 처음에 X 뽑으세요. 5분의 2죠. 자, 그 다음에 또 X 뽑으세요. 4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뽑으세요. 3분의 3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뽑으세요. 2분의 2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 정도는 순서 배열이 가능하다고요. 얘의 순서 배열 정도는 가능하다고요. 그게 지금 몇 가지입니까? XX5니까요. 동그라미를 볼게요. 동그라미 하나, X 2개의 순서 배열. 3C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3C 1. 이렇게.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복원 추출이 됐던 비복원 추출이 됐던 순서 배열은 우리가 대부분 다 컨비네이션으로 지금부터 이제 계속 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그 컨비네이션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이제 이 확률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확률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확률을 계산해서 이제 확률 분포별을 좀 정리해 보면 이제 평균과 분산의 계산은 이제 어렵지 않게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하고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그 다음에 공뽑기 형태들 그런 경우에 한해서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결국 관건은 나올 수 있는 X의 가능성,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확률, 결국은 이제 관건은 확률입니다. 확률 계산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달이 돼 있으셔야 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에 이어서 이제 이상 분포 중에서 표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이제 이항 분포를 할 생각인데 이항 분포는 어쨌거나 결국은 이상 분포 표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이 일단은 시작이 되어야 되니까 그 내용 이상 분포표에서 평균 분산, 그러니까 특히 표 작성하는 거, 평균 분산은 어차피 산수니까요. 특히 표 작성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